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육교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보육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할이란 각 지위와 연관된 활동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지위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뭐 의사의 지위, 교사의 지위, 학생의 지위, 그 지위와 관련된 그 위치와 관련된 활동들이 모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도 되는 거예요.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수행도 되고요. 또 이것이 나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남들 나한테 이렇게 기대하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포괄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스스로도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떠올리셔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행동의 유형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공적인 그 책임을 가진 교사가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유형이 그 직업 안에, 그 지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할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사회에서 기대되어지는 것, 그리고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행동 양식, 그리고 지위를 맡은 사람이 스스로 인식해서 수행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육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육교사의 역할은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사회적인 거, 수행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교사의 역할은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수행자, 수요자가 기대하고 인식하는 행동 양식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럼 사회적인 맥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맥락은 무엇일까요? 시대적, 국가적, 경제적, 지역사회 등 다양한 틀로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디냐, 문화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회적 맥락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과거의 보육교사,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이제 19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어서 뭐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의 보육교사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어린이집 가셔서 보시면 교육적인 서비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접근들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어떤 개념이었냐면 타가의 개념이었어요. 타가. 그냥 아이를 위탁받아가지고 돌봐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개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육교사가 요구가 됐던 건 시대적인 거죠. 어떤 거였냐면 안전하고 보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시대적인 거죠. 이 시대적인 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자, 경제적인 거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가적인 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국가적인 수준에서, 국가적인 기준에서 과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들이 이제 선택이었죠. 물론 지금도 선택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무상보육을 시행을 하다 보니 그 보육의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그 특정한 영역의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체 아이들이 다 이제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으니 그냥 단순히 안전과 보호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유아기를 훨씬 더 좀 다채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의 보육교사는 어떤 역할을 요구를 받을까요? 자, 과거에는 보호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아이가 다치지 않는 거, 그냥 안전하게 지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되게 이런 시기부터 사실 이제 보시면 주변에서도 학습지라든지 뭐 이런 교육적인 접근을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동시에 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재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데 영유아가 있을 때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혼자만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요, 지역사회 속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아와 관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이제 바우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오랜 시간, 사실 이제 엄마보다 더 오랜 시간 보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요구를 받는다라는 것이죠.